예, K-바이오 그리고 K-진단키트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죠. 코로나19 첫 번째 확산 시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실적들과 또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다시 한번 재확산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도 다시 눈을 돌리고 있고 주가가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주가 전망들도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재별리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K-바이오 그리고 K-진단키트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께서 그 진단키트 수출이 얼마나 됐는지 성과부터 그리고 지금 상황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좀 수출 데이터 지표를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요. 예. 7월 보건산업 지표를 좀 살펴보면은 2019년 7월 대비했었을 때 36% 증가한 16.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7월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라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보다 훨씬 큰 실적이 수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미국과 EU와 일본 쪽으로 해서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꾸준한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의약품 수출 같은 경우에 7월 데이터를 봤었을 때 6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나왔거든요. 예. 작년 대비했었을 때 65%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좀 많이 증가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K 방역 품목에 대해서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는 국가가 스페인과 그다음에 이탈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거기에서 이제 마켓쉐어 1등이 시젠이거든요. 점유율 자체 1위가. 근데 그쪽에서 유럽발 코로나19가 재확진이 됨에 따라서 수출이 좀 많이 나왔고요. 8월 같은 경우에도 7월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20일까지의 이 날짜에 대한 부분으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7월보다 50% 이상 지금 증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수출 쪽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좋은 그 결과치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수출액 자체가 112억 1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기간 같은 기간 대비했었을 때 1월보다 7월부터 7월까지 대비했었을 때 작년보다 28%가 증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국산 진단 제품이 미국 FDA에서 그 획득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거의 획득에 따라서 해외 시장 판매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 7월 수출 데이터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 정리하면서 수출 성적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중간에 설명하시면서 시젠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러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런 진단키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데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한 코로나19 관련 체진단기기 회사 정보 기준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국내 66개 업체가 공개되었습니다. 진단키트 기술에는 검체 채취, 핵산 추출, 진단 시약들이 포함되는데요. 네. 꽤 많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된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 시약으로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받은 업체로는 시젠, 풀젠트, 랩지노믹스, 오상헬스케어, 바이오코아, SD 바이오센서, 시선 바이오매트리얼, 진매트릭스 등이 있고요. 또 국내 식약처에서 긴급 사용 승인받은 업체로는 또 시젠, 바이오코아, 풀젠트, 바이오세움, SD 바이오센서, 웰스바이오, 코젠 바이오텍 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젠, 바이오코아, 풀젠트, SD 바이오센서 같은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들 외에 수출용 허가를 받은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 요즘 들어서도 새로운 뉴스로 새로운 회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실제로 어떤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앞에서 이제 수출 지표를 얘기해 줬으나 그 수출 지표 분위기하고 주가 흐름은 좀 상반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는 그 전체 분기적인 부분과 반기적인 지금 기간으로 좀 설정을 했는데 예. 월별로 설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4월이 진단키트 수출이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 4월 고점 대비했었을 때 29%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6월은 5월 대비했었을 때보다 11%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월 같은 경우에는 6월 대비 19%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별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진단키트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리포터 보고서에서도 좀 나오지만 향후 그 진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흔히 말해서 기고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제품 자체가 진단키트가 수출 데이터나 이 매출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들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 회의적인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그런 수출 월별 데이터도 그렇게 확인 작업을 시켜줬고요. 근데 결국은 다시 좀 보시면은 다시 지금은 이 7월 대비했을 때 8월이 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서 이 유럽발과 국내발의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진단키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 봤었을 때 이 부분들의 수출 데이터가 결국은 7월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 수출 데이터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 상당하게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별 데이터나 그 매출 지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 발표가 분기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많이 팔렸겠지라고 계속 오르다가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고점 찍고 좀 조정을 받는 양상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잘 나온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는 여력은 있었는데 실망감을 내비쳤었던 그런 기업들은 좀 훅 꺼지는 모습이었다가 재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약간 지금 횡보하면서 우상향하려는 움직임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그러면 대장주격으로 불리는 시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주가 상황이나 전략적인 측면을 보기 전에 시젠이 어떤 기업인지 이거는 변리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시젠은 유전자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검체 유전자를 분석해서 질병을 감별하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진단시약, 진단기기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검체 내에서 핵산을 추출하고 증폭시키는 기술이 바탕이 되는데요. 핵산을 추출함에 있어서는 순도와 수율을 높이고 보다 간단하게 핵산을 증폭시키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질병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민감도 높게 분석하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체외 진단 분석 기술을 적용한 분자 진단 제품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플루,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 진단 제품, 그리고 성감염증 진단 제품, 자궁경부암 진단 제품 등이 있습니다. 시젠은 유전자 분석 및 질병 진단 기술, 이걸 키워드로 해서 좀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한우물을 파고 있는 만큼 그 기술에 대해서는 꽤 우위를 점하고 있는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시젠에 대한 기업 소개 이렇게 들어봤고 실적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참 놀라울 정도였는데 50%가 넘었었나요? 61% 나왔습니다. 61%? 진짜 이거는 엄청납니다. 엄청난 건데 실적 좀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반기 보고서, 2분기 보고서 관련된 그 반기 보고서가 나왔죠. 그 데이터를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코로나 확산 쪽 관련된 부분을 좀 보니까 이 제품 매출가 있고 상품 매출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매출이 있습니다. 제품 매출은 흔히 말해서 그 진단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 매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PCR 장비입니다. 이 장비 쪽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분자진단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기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품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작년 반기 대비했었을 때보다 거의 7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숫자적으로 좀 보이실 거라고 보는데 2,900억 정도 그 매출이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다음 그 화면으로 보면 제품과 상품에 대한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은 감염성 검사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81%의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증가를 했죠. 진단키트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상품 분자 진단 장비도 작년에 대비했었을 때 같은 기간 대비했었을 때 한 4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 18%의 MS 제품별 매출 비중을 시젠이 현재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면은 국내랑 이 아메리카랑 유럽이랑 기타로 좀 분류될 수가 있는데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발에 대한 부분들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1이기 때문에 스페인 네. 같은 경우에 하루에 3,000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1,000명씩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단 키트 매출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불티나게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가 자체도 좀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진단 키트 관련된 검사 제품 단가입니다. 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화로 거래됐었을 때 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 달러로 거래가 됐을 텐데 예. 지금 보면 올플렉스 NCOV라는 게 바로 진단 키트 쪽 단가입니다. 이게 이 단가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70만 원 정도가 되죠, 지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 키트가 국내에 안 나갔기 때문에 올해 산정이 된 거고요. 70만 원으로.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1,500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키트 자체 매출이 크고요. 그리고 그 이익단에서 전사적으로 성과급을 지급을 했어요. 이번 2분기 때. 네. 근데 한 110억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도 60%가 육박한 OPM이 나왔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아무래도 이 독가 처음에 선도로 치고 나갔다는 부분들에서 이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아마 이 상당 부분 수익성 측면에서 좀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2분기 매출을 봤었을 때 분기별 매출을 좀 살펴보니까 매출액이 2,7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38%가 증가를 했고요. QOQ 말해서 전분기 1분기 대비했었을 때도 2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690억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3,54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전분기 대비했었을 때도 325%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분기만 봤었을 때 61.5%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316억이 나왔는데 역시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1,200% 가까이 증가를 했고 전분기 대비했을 때 300% 가까이 증가를 했다 보시면 되고요. 사업 부분별로 좀 살펴보면은 진단 키트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2,083억이 나왔습니다. 거의 3,000%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232억이 나와서 1,0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제품 진단 사업부에서도 제품 군별로 살펴보면은 이 코로나19 쪽에서 2,000억이 나왔어요. 2,000억이 나오고 기타 호흡기 쪽 관련해서는 74억.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작년과 비슷하게 호흡기에서 매출이 나왔다 보시면 됐고요. 근데 성병 관련 여성 질환 관련된 부분에서도 진단 키트가 37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쪽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HBV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74%가 감소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진단 키트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영업이익 감소,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소가 될 텐데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선도적이기도 했고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특히 유럽권에서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실적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60%를 지금 넘긴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지속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코로나19 첫 번째 확산이 된 이후에 약간 잠잠했을 때는 오히려 관심은 백신이나 치료제 쪽으로 좀 옮겨가는 듯 싶다가 재확산이 되고 나서 다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가 조금 떨어질 것 같고요. 4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이제 CGN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3분기 중에 현재 4종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진이 가능한 올플렉스 사스 COV2 두 번째 부분들을 현재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변이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검진을 가능할 수 있는
그 제품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인플루엔자, 흔히 말해서 독감 바이러스죠. 거기에 호흡기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게 RV라고 했습니다. 앞서 RV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RV 제품과 해서 제품을 세트로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호흡기 독감 바이러스는 언제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냐면 겨울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겨울철에 매출액이 애드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됐고요. 결국은 4분기에는 RV 쪽 관련된 부분과 호흡기 질환 쪽과 그다음에 코비드19 관련된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에 검진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를 해서 한 튜브 내에서 이 제품을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을 출시를 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점유율을 더 크게 계획할 부분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럼 숫자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한 2,5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억 내외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62%.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 정도 나오고 있고요. 되네요. 수익성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3,000억이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940억. 흔히 말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더 극대화돼서 영업이익률 자체는 62.5%까지. 그러니까 올해에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빌 게이츠가 내년까지는 코로나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네. 있어서 2021년까지 컨센서스는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고 실적에 대한 전망들과 분석들까지 들어봤고요. 시즌의 특허 보유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시즌 보유 특허의 한번 국가별 분포부터 또 한번 예.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 특허의 국가별 분포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보통 한국 내 분포가 약 50% 이상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시즌의 경우에는 국제 특허 출원 비중도 높고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많이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면요. 특허 출원이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특허 출원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2014년, 2017년, 2018년에는 한 해 40건 넘게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특허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2014년에는 타겟 핵산을 검출, 정량화하는 기술들을 특허 출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검출 온도를 이용해서 핵산 서열을 검출한다든가 피크를 분석해서 타겟 핵산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정량화하는 기술에 특허 출원이 있었습니다. 2017년, 18년으로 오면요. 핵산 증폭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술, 노이즈 감소, 시그널 검출 기술을 더 정교하게 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으로 올수록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거나 성능 평가, 신호 분석, 데이터 표시에 관한 특허 출원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토대로 감염증, 암 등 여러 종류의 질환을 진단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즉 개별 질환을 진단하는 기술의 기초가 되는 기술들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참 어떤 기업을 하든지 간에 제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어떤 특허,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쫙 정리는 해주시는데 저희들은 들어도 잘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허 신청이나 출원하는 동향들을 봤을 때 시즌이 그러면 좀 어디에 힘을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세요? 일단은 시즌이 가지고 있는 기술 포인트는 대체로 보유 기술들이 플랫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플랫폼의 무서운 점은 이 기술을 기본으로 해서 가지만 바꾸면 변경하는 대로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타겟이 되는 핵산만 파악이 되면은 시즌은 보유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대상 질병들을 다 진단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약물에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알겠더라라고 하면은 이 기술을 적용해서 진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시제는 특히 이제 무서운 점은 이런 개량 기술들을 다 촘촘하게 특허 출원을 짜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건데요. 예. 또 이렇게 독점 기술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 대체로 많은 기업들이 특허의 중요성을 알긴 하지만 이게 또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는 이런 진단 기술을 특화해서 개량하고 특허 출원을 진행해서 독점까지 이제 꾸준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게 이제 시젠의 또 무서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질병이나 변종에 대해서도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전략적인 측면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이나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차트랑 그 수급 그 투자 동향 관련된 거를 좀 표를 띄우면요. 네. 그 최근에 봤었을 때 8월 10일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32만 2천 원 고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23만 원, 22만 원 수준까지 그 나왔는데 보시면은 그때 나왔던 수급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에서의 매도 물량 폭이 32만 주 정도가 나왔고 출회가 됐고요. 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물량보다는 미미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2만 6천 주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가격 하락 조정을 일으키는 수급 물량들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 물량으로 해서 가격 조정이 32만 원에서 20% 이상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 목요일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 외국인 매도 물량 폭이 줄어들면서 매수 진입세가 이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매수세가 다시 재차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을 추가적으로 더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 구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기관 물량에서도 연기금 쪽과 사모펀드의 매수 유입세는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네요. 힘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원래 개인분들은 이런 진단 키트나 코로나19 관련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위에서 샀던 분들은 위에까지 올라올 때까지 홀딩하는 관점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물량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물량들, 매도 물량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짧게 시즌에 대해서 투자 전략 한번 세워주시겠어요? 네, 일단 2분기 실적 재료 소멸에 따라서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수출 데이터 부분들이 월간 데이터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외국인과 기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수급 가격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봤었을 때 그 10만 원대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바로 이 구간이다라고 이 동그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게 3배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쉬어가는 중인데 고점 대비했을 때 20에서 25%가 현재 주가 수준에서 그 조정 국면이 나오고 있고 22만 원 선에서 현재는 지지 라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수급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이 증가를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시즌의 4분기에서 사상 최대 실적,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은 끌고 가면서 이 영업이익률 자체도 상당 부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시가총액이 6조 3천억이더라고요. 예. 어제 기준 종가로 봤었을 때는. 근데 정고점은 다시 한번 트라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수준 구간에서는 일단 1차적인 지지 라인은 충분히 작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K 진단 키트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수출 실적부터 해서 시젠에 대한 기업 분석, 특허 보유 현황과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 정재 변리사 두 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